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7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선거구가 최대 격전지였습니다. 민주당 허영 후보가 통합당 김진태 후보를 꺾고 당선됐는데요. 출구 조사 결과 발표 뒤 7시간을 훌쩍 넘긴 뒤에야 당선의 윤곽이 드러날 정도로 초박빙의 승부를 벌였습니다. 이재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선거구 최종 득표율은 더불어민주당 허영 51.32%, 미래통합당 김진태 43.93%였습니다. 득표수는 6만 6천여 표와 5만 7천여 표로 9,634표 차이가 났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김 후보가 이겼을 때 6,041표 차보다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승부는 도심지와 사전투표에서 갈렸습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선거구는 춘천의 5개 면과 14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허영 후보는 이 중 1개 면과 9개 동에서, 김진태 후보는 4개 면과 5개 동에서 승리했습니다. 승리 행정구역 수는 비슷했지만 인구가 많은 도심지에서 우세를 보인 허 후보가 승리에 한 발 더 다가선 겁니다. 또 다른 요인은 사전투표. 19개 사전투표소 중 18곳에서 허 후보가 이겼습니다. 관외 사전투표에서도 3,000표 이상 차이를 내며 사실상 승부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승리는 했지만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출구조사에서는 2.5%포인트 초박빙 우세로 나타났지만 개표 초기부터 7시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앞서지 못했습니다. 초조한 지지자를 달래기 위해 중간중간 위로의 말도 했습니다. 개표 시작 7시간 만에 처음 역전이 됐고 이후 격차를 벌리며 4년 전 패배를 서력했습니다. 당선 윤곽이 드러난 것은 개표 시작 8시간이 훌쩍 넘어섰을 때였습니다. 허 당선인은 품격 있는 정치를 하겠다는 말로 각오를 다졌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품격을 높이고 자존심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성실껏 일하고 싸움꾼이 아니라 초심과 진심으로 일하는. 분할된 춘천 선거구 역시 허 후보에게 유리한 상황이었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삼선의 힘을 호소한 김진태 후보보다는 진보 성향의 여당 초선을 선택한 춘천 민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리전으로 관심을 모았던 원주 갑에서는 이광재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판결로 정치권을 떠나야 했던 이 전 지사는 10년 공백을 깨고 정계 복귀에 성공했습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4.15 총선에서 원주 시민들은 이광재란 이름 석자를 잊지 않았습니다. 원주 갑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 당선인은 48.6%의 득표율로 통합당 박정화 후보를 7.5%포인트 차로 제치고 승리했습니다. 읍면동별로는 문마급과 지정면, 단계와 태장, 무실동에서 우세를 보였고 특히 젊은 층이 많은 무실동과 기업도시가 있는 지정면에서 2,000표 이상의 차이로 크게 앞섰습니다. 이로써 2011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지 9년 만에 정계 복귀에 성공한 것입니다. 시민들이 저희 어머니가 돼서 저의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바깥에 좋아져서 함께 만나 제가 이 세상에 1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 집권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역임했고 17, 18대 국회의원을 거쳐 민선옥이 도지사까지 오른 이광재의 저력과 경험에 유권자들은 지지를 보냈습니다. 선거 불패 신화를 이어간 이 당선인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도록 지역 발전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여기서 성적표가 나와야 그 다음에 제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 저는 강원도민에 대한 원주 시민에 대한 도리라고 보고 그 성적표를 빠른 시일 내에 내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광재 당선인은 강원도 선대위원장을 맡아 도 전역을 뛰었으며 민주당의 세가 백두대간을 넘는 것은 실패했지만
의석수를 한 석에서 3석으로 늘리는 성과를 일궈냈습니다. 20대의 정치에 입문해 숱한 우여곡절과 긴 공백기를 겪고도 다시 일어선 이광재 당선인. 이제 이광재 당선인은 그가 가진 정치적 무게감에 맞게 원주를 비롯한 강원도 전체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여야 후보의 세 번째 맞대결로 관심이 높았던 원주 을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접전이었던 지난 대결과는 달리 제법 큰 격차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권기만 기자입니다. 상대 전적 1대1, 사실상 결승전이었던 세 번째 대결은 송기현 의원의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4년간의 제 의정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준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평가가 결코 틀리지 않도록 앞으로 4년의 임기를 원주의 큰 맞전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초반만 해도 지난 두 번의 대결에서 근소한 차이로 한 번씩 승리를 주고받은 송기현, 이강우 후보의 접전이 예상됐지만 이번에는 선거 중반 여론조사에서부터 송 의원의 우세가 점쳐졌고 19대 1,582표, 20대 350표 차가 이번에는 10,000표 가까운 차이로 승부가 결정됐습니다. 송 의원은 특히 혁신도시가 있는 반곡 관설동에서만 4,200표, 단구동에서 2,500여 표 차로 크게 앞서며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농촌 지역인 흥업, 판부에서도 우세했고 소초, 신림, 봉산동을 제외한 모든 읍면동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발전, 차원이 다른 발전을 하려면 또 차원이 다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한 것이 저희 혁신도시의 창업도시 연구단지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원주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원주를 수도권보다 더 잘 사는 도시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안검사 출신으로는 이례적으로 민주당에서 정치판에 뛰어든 송 의원은 19대 때 한 번의 고배를 마신 뒤 20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초선으로는 쉽지 않은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직을 맡으며 스스로 능력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재선으로 무게감을 더한 송 의원의 앞으로의 행보가 더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특히 원주갑 이광재 당선인과 함께 침체된 혁신도시, 기업이 없는 기업도시, 구도심과 농촌지역 활성화, 주요 SOC 사업까지 지역 주요 현안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해마다 봄, 가을철에는 농산물 소각이나 실화로 인한 산불이 자주 발생해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를 검거하더라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 횡성군 우천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불은 산림 0.08헥타르를 태우고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원인은 마을 주민의 농산 폐기물 소각 때문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에도 소각 행위가 원인이 된 산불이 양양군 현남면에서 발생해 0.3헥타르의 산림이 탔습니다. 매년 산림당국이 산불 예방에 안간 힘을 쓰고 있지만 농산 폐기물 소각이나 입산자 실화 등으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 들어 최근까지 도내에서 이 같은 부주의로 산불을 내 가해자로 검거된 사람은 18명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수위가 낮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도내에서 산불 가해자로 검거된 인원은 172명. 이 가운데 6명이 징역이나 집행유예를 받았고 나머지는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과실로 인한 소규모 피해는 과태료 수십만 원 부과가 고작입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더라도 고의가 아니거나 고령인 경우가 많다 보니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 행위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에 그런 부분들은 괜찮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옛날 타성의 생각이 잠겨가지고 이에 따라 헬기 출동 비용이나 진화대원 활동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화자 검거율이 낮은 것도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 660여 건 가운데 가해자가 검거된 건 230여 건으로 검거율은 35%에 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원주 출신 권인숙 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이 21대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권 전 원장은 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3번을 받아 당선됐습니다. 원주 여고를 졸업한 권 전 원장은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성희롱 성범죄 대책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 4.15 총선 기간 동안 선거사범 35명을 단속해 22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단속 유형별로는 선거 벽보 훼손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선거운동원 폭행 등 폭력이 5건, 부정선거운동이 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선거 당일 태백의 한 투표소에서는 40대 남성이 투표 사무원이 자신을 무시한다며 투표 관리관 등을 폭행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춘천 갑선거구의 개표율이 다른 지역보다 크게 떨어진 원인에 대해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춘천 분구와 박빙 승부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춘천 갑선거구의 개표율은 원주와 강릉 등 다른 지역구가 개표율 85%를 넘긴 새벽 1시까지 절반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 선관위는 춘천이 처음으로 갑과 을 선거구로 나눠지면서 철원과 화천, 양구 지역의 표 계산도 함께 진행돼 개표 반영이 늦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두 후보 간의 박빙 승부가 벌어져 꼼꼼한 확인 절차를 거쳤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초등학교를 포함한 2차 온라인 개학이 시작됐지만 접속 불량으로 원격 수업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2차 온라인 개학은 초등학교 4, 5, 6학년, 중고등학교 1, 2학년이 대상으로 도내 8만 9천 명의 학생들이 새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교들이 채택한 원격 수업 플랫폼인 위두랑은 어제 오후까지 접속 오류가 났고 이학습터와 EBS 온라인 클래스도 접속량 폭증으로 한때 로그인하는 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 교육청은 접속이 가능한 대체 프로그램 사용을 안내하고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카톡이나 전화 등으로 대체 학습을 안내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5월 5일 예정된 제98회 어린이날 큰 잔치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주시는 어린이날 행사가 다양한 체험 부스 운영과 다채로운 공연으로 꾸며져 사람들 간의 밀접 접촉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행사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캠페인을 이어가며 지역사회 집단 감염 차단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코레일이 주말인 내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말과 공휴일에 경춘선 ITX 청춘 열차를 감축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들이 객이 많은 토요일에는 60회에서 44회로, 일요일과 공휴일은 54회에서 44회로 운행을 조정하고 출퇴근 이용객들을 위해 평일 운행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감축되는 열차의 승차권을 미리 구매한 고객은 홈페이지와 승차권 앱 코레일톡을 통해 승차권을 반환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와 도내 코로나19 현황을 전해드립니다. 양양군이 2021년 어촌 유딜 300 공모 사업에 인구 광진항과 후진항 두 곳을 신청하기로 하고 사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인구 광진항은 전통 어업과 낚시, 스킨 스쿠버, 서핑 등 해양 레저 활동을,
그리고 죽도봉 등 주변 관광 자원과 연계해 해양 관광 중심지로 육성하고 후진항은 7번 국도와 인접한 접근성을 활용해 비치 마켓과 바다 전망대, 해변 공원 등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해 공모에 선정된 기사문항은 기본 계획을 수립 중이며 해수부 승인을 거쳐 올 하반기에는 실시 설계와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키스트 강릉분원이 해양 미세 조류로부터 체지방 감소에 효과가 있는 신소재 추출물을 개발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페오닥틸럼 추출물은 체지방 감소에 효능이 있는 푸코잔틴이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실내 배양에 성공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키스트는 추출물에 대한 인체 적용 시험을 마무리하고 현재 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 인증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구 지역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에 대해 물류비가 지원됩니다. 양구군은 지역에서 제조업 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중소기업에 대해 사업체당 최대 4천만 원의 물류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다음 달 8일까지 지원 신청을 접수해 세금 체납과 세외 수입 등을 심사한 뒤 양구군 기업유치위원회를 통해 지원 여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위성 영상을 기반으로 만든 부동산 정보 열람 시스템 운영이 확대됩니다. 인제군은 종합민원실과 6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부동산 정보 열람 시스템을 교체해 도로명 주소와 지적도, 공시지가 등 각종 부동산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이 부동산 민원 때문에 군청을 방문하거나 공무원을 통해 확인하는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수산물이 확대됨에 따라 홍보와 단속이 강화됩니다. 강원도 환동해본부는 기존 12종인 원산지 표시 수산물에 가랑어와 아귀, 주꾸미 등 3종이 추가됨에 따라 수산물 유통가공업체와 음식점,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